안녕하세요. 조폴체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2024년 3월에 시행된 고3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인 39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39번 문제는 문장 넣기 유형인데요. 이 유형을 풀 땐 먼저 주어진 문장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이 유형에선 접대 관내가 매우 유용한 단서가 됩니다. 접대 관내가 뭐냐면요. 접속사, 대명사, 관사,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접대 관내를 단서로 해서 선지마다 주어진 문장을 대입해서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직접 문제풀이로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는 문장은요. 주어진 문장이에요. 이 주어진 문장을 간략하게 정리하는데 여기에서 접대 관내라는 포인트를 꼭 찾아야 됩니다. 접대 관내는 접속사, 대명사, 관사, 내용이라고 그랬죠. 자, 해석합니다. 시작하자마자 빨간 표시 해야 되겠네요. 그 이유는 대명사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이전의 구상화와 대조된 채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조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figurative art라는 구상화의 의미가 바로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만 보면 돼요? 이거는 사실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구상화가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요. 문제 풀이를 위해서는 figurative art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아트만 보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구상화로 가겠습니다. 자, 계속 해석할게요. 구상화는 예전에 초점을 맞춰 왔는데요. 초점을 맞추는 게 나타내는 것에 맞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나타내는 건 뭘 나타냈냐면 What the artist knew about the objects and the space. 예술가가 사물과 공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건데요. 그 화가가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아, 여기 as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 as 뒤에 나왔는데 여기 앞에도 있죠? 그럼 이 둘을 연결을 해야죠. 그러니까 B만큼 A 한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하면 이거예요. 그것들이 어떻게 보이는지만큼 자기가 그리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they는 앞에 나와 있는 objects and space를 받아주는 거예요. 자, 좀 복잡한 내용이죠. 이런 내용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간략하게 정리하라고 그랬죠. 간략하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이렇게 돼요. 네, 지문을 들어가기 시작하죠. 제 영상 강의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2번씩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명에 비춰가지고요. 지어서 물이 나오면은 이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2번 지어야 됩니다. 이 2번 지우는 걸 여러분은 정리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글을 보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글은 첫 번째 문장입니다. 뭐 어떤 경우엔 2-3문장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선지 앞에 문장은요. 이 지문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풀이를 위한 기준을 잡는 개념으로 이 문장들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거의 모든 구상화, 우리가 지금 친숙한 구상화가 원근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원근법으로 그려져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주목하실 게 있는데요. 바로 now입니다. now라는 시간이 나왔죠. 지금이라는 시간이 나왔으면 어딘가 또 다른 시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구나. 그럼 다른 시간대의 그림은 이랬겠구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그림은 원근법이에요. 원근법으로 그려진 그림들이
for shortened는요, for는 앞에 shortened는 줄여지니까 축소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축소된 인물과 대상을 보여준대요. 근데 그 인물과 대상은 줄어드는데요. 언제 줄어드냐면, 자, as 나오고 they move away from the focal point of the painting. 그림의 초점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작아지는 그런 축소된 인물과 사물을 제시한대요. 우리가 원근법 생각하면 되죠. 원근법을 반영해서 그린 그림은 그 대상이 그 시점에 따라서 축소되기도 하잖아요. 그럼 원근법의 그림을 떠올리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은 기준이니까 이거를 또 간략하게 정리를 해야죠. 이렇게 돼요. 기준의 내용을 정리를 하고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지문을 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문으로 들어가요. 여기까지는 선제 1번 앞에 있던 기준이 되는 문장들이었고요. 1번 다음부터 보니까 원근법으로 그려진 그림이 보여주는데 어떻게 세계가 사람에게 보이는지를요. 근데 그 사람은 공간에서 특정 위치로부터 그 장면을 보는 사람이군요. 그러니까 원근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네요. 자, 여기 보면은 A painting in perspective가 앞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주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1번은 일단 이렇게 대입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것에 나타내는 말 없고 이전 구상화에 대한 얘기도 없죠. 그러니까 1번은 안 되겠네요. 자, 이렇게 풀어봤으니까요. 이제 다음 지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지금 문장에서 원근법이라는 그림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리고 A painting in perspective가 그 내용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대입까지 해보니까 이전 구상화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1번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이제 다음으로 계속 갑니다. 이 그림들이 자기만의 권리로, 그러니까 그 자체로 아름답긴 해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진짜 하고자 하는 말이 나오죠. 그것들은 장면을 나타내진 않아요. As we might see them if we were looking at them. 만약 우리가 그것들을 본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볼 수도 있는 것처럼 장면을 나타내진 않는데요. 여기는 as는 뭐뭐처럼으로 쓰였네요.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요거를 봐야죠, 요거. 여기요. 근데 앞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왔어요? 원근법으로 그려진 그림 얘기가 나왔고, 이거는 그 장면을 보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로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요 두 개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번에서 뭔가 뒤집혀 줘야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아, 원근법으로 그린 그림은 세계가 어떻게 보이는지 나타내는구나. 그런데 이것이 이전의 구상화와 대조가 되는데 이전의 예술가는 자기가 아는 거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장면을 나타내진 않는 거죠. 예, 이거 어떻습니까? 2번은 자연스럽네요. 예, 지금 내용으로 보니까 세계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중요하게 담은 지금의 구상화와 우리가 보는 것처럼 현장을 담지 않는 다른 구상화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서 내용이 달라져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풀어보고요. 우리가 계속 읽어야 되겠죠. 일단 2번이 이상합니다. 이상하다는 게 그 내용으로 분명히 나왔어요. 요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계속 이어서 풀어볼게요. 자, 지금 물기가 떨어져가지고 분무기를 한번 뿌렸어요. 좀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한번 지웠으니까 또 지워야 되고요. 일단 2번이 답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끝까지 보긴 해야 되겠죠.
자, 그것들은요, 또한 정보를 덜 줘요. 여기서 포인트가 있죠. 데이가 나와서 앞에 있는 거 받아준다고 사인을 보냈고, 어서가 나왔으니까 앞에 있는 것과 비슷한 내용인 겁니다. 그 정보는 무엇에 관한 거냐면 as to the layout of the space they represent. 그것들이 나타내는 공간의 배치에 대해서 정보를 덜 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장면을 보여주지도 않고요. 그리고 공간의 배치에 대해서도 정보를 덜 알려주네요. 그러니까 데이가 받아주는 건 이전의 구상화인 거고요. 이전의 구상화의 특징에 대해서 어서우로 하나 더 추가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내용으로 보니까 3번엔 들어갈 자리가 없네요. 예. 뭐 굳이 대입하지 않아도 분명히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일단 이전의 구상화,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화가들이 알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춘 이전의 구상화 얘기를 우리가 쭉 읽고 있네요. 그렇게 보니까 2번이 제일 괜찮게 보입니다. 자, 그래도 이어서 봐야죠. 사실인데요. 공간의 배치에 관한 시점과 정보가 함께 간다는 사실이 드러내요. 보는 것에 대한 중요한 것을요. 자, 여기에서 Perspective and Information about Spatial Layout 이라는 내용은 바로 앞에 나왔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앞에 있는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한 거네요. 그 내용으로 봐도 되고요. 그리고 대입을 해보니까 이전의 구상화 대조돼서 이 구상화를 설명하는 시작점은 아닌 거죠. 4번은 들어가기가 적절하지 않네요. 자, 일단 4번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전의 구상화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아니기 때문에 4번은 아닌 거네요. 자, 드디어 마지막 문장 남았습니다. 자, 5번 뒤에 문장 꽤 긴데요. Not only 나오니까 but하고 also 찾아보고 있으면 표시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세계를 자기 중심적인 에서 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방식으로 보는데요. 그 방식은 어떤 거냐면 extract 하면 추출하다, 끄집어내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정보를 끄집어내게 하는 방식으로 본대요. 무엇에 관한 정보냐면요. 거리, 크기, 근데 사물의 거리와 크기에 관한 정보네요.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자, relative to 하면요. 뭐뭐에게 상대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상대적인 사물의 거리와 크기에 관한 정보를 끄집어내게 하는군요. 그리고 여기 and 뒤에 또 나오긴 하는데 서로 상대적인 그런 거리와 크기에 관한 정보를 끄집어내게 한다는 거군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결국 무슨 얘기를 해요? 보는 것에 대해서 그 관점, 시점과 정보가 함께 가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작품을 보게 하는 이러한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5번에 이렇게 놓으니까 지금 5번 뒤에 문장은 이전 구상화에 대한 내용이 아니네요. 예. 그러니까 5번도 들어갈 수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고요. 2번이 적절한 위치입니다. 2번이 적절한 위치인 이유는 이전의 구상화가 이러이러하다는 걸 설명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2번이 적절한 거예요. 네, 이렇게 풀어봤고요. 자, 지금 이 지문이 많이 어렵잖아요. 구상화라는 것도 어렵고 그거를 변화?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 미술적인 개념으로 이 지문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네요. 일단 저는 내용이 어려워서 이렇게 작품을 하나 찾아봤고요. 구글링 했어요. Figurative Art 해가지고 구글링 하니까 이 작품이 나오더라고요. 이 작품은 펄스타인이라고 하는 분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원근법으로 그린 거죠. 뭐 제가 세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원근법으로 그렸기 때문에 이러이러하다는 걸, 그 지문의 내용을 이 작품에 잘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시고자 한다면요, 이렇게 대표적인 구상화 작품을 하나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찾아보시고, 그러면서 지문의 내용과 함께 느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화면 멈추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다음으로는요, 완성된 형태의 지문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형태로 지문을 보시면 이 글이 이러하구나,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문제풀이의 최종 마무리는 이렇게 완성된 형태로 지문을 한번 살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떤 식으로 출제했는지까지 느껴보시는 게 좋겠어요. 네, 이렇게 풀어봤고요. 어려운 지문이었습니다. 또 어려운 문제였고요. 그래서 3월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려운 문항으로 꼽혔던 거죠. 쉽지 않은 글을, 또 문제를 함께 푸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계속 응원할게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